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아름다운 곡선미,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조형미, 바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통 목조 건축물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인 대목장은요, 201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이 전통 건축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홍경성 대목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통 건축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홍경선 대목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 1월 1일자로 대전시 무형문화재 대목장으로 인정된 홍경선입니다. 네. 제가 이 대목장은 전통 건축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대목장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전통 문화 건축물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원 건축, 궁궐 건축, 네. 그다음에 서원 건축, 향교 건축, 또 일반 민속 건축물 등까지 네.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대목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네. 복원을 할 때 네. 책임지고. 그 전반적인 네. 부분을 전문적으로 책임을 담당하는 장인입니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대목장이 있다면 소목장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소목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소목장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완성해 놨을 때 네. 문도 달아야 되고 가구도 있어야 되고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호를 짜고 그리고 가구를 만들고 네.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네. 제작하고 다루는 장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형적인 이 외형을 우리 대목장이 책임지고 그렇죠. 관리하고 만들고 보수하시는 분이 있고 그 안에 창틀이라든지 그렇지. 뭐 문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소목장의 소목장장이다. 역할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목장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 선생님처럼 뭐 40여 년 넘게 쭉 해왔다고 해서 누구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은 대목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일을 배울 때는 이제 대목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화재 현장에서 문화재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재 대목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대목장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권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는 않으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땐 그럼 몫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목수 심부름으로 해가지고 네. 좀 커가지고 대목이 됐고 네, 대목. 그 다음에 도편수, 도편수. 대목장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도편수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목장, 도편수는 네. 어쨌든 그 건축물의 최고 네. 최고 장인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목장이 붙여지면 더 좋죠.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목장이 되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40여 년 동안,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일을 하셨으면은 우리 선생님 손을 거쳐간 문화재들이 정말 맞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43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만 뭐 열거하기는 조금 어려울 테고 네. 400여 곳 넘게 제 손을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400여 곳. 그 중에서도 뭐 내가 이러이러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힘썼다. 예. 저희가 좀 알만한 건축물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문화재는 모두가 다 중요한데 네. 뭐 해인사도, 이야. 통도사도, 네. 범어사도,
그리고 일반 이런 무슨 서원 건축, 이게 아까는 사찰 건축했지만은, 네. 예, 그리고 뭐 안심사 대형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남 누각이라든지 많이 해왔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 손에서 예,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관리되고 보수하고 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귀한 손이네요. 그래서 예. 사명감도 있고. 네. 근데 뭐 요즘 현대 건축물이야 도면도 있고 또 장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건물을 만들고 또 짓고 보수하고 이런 거는 쉽지만 우리 전통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세월이 오래됐고 또 이게 목조고 또 뭐 도면 같은 것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시하는 게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건축물들이 네.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은 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네. 사람도 그 나이를 들면은 자동스럽게 그 병원도 가야 되고 네.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건물도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게 네. 보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현상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원형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수리 시에는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냐, 네. 전체적으로 보수하냐, 그리고 복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보수라고 하면은 건축물의 일부분이 부식이 되었다든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적을 경우에는 네. 부분 보수를 합니다. 네. 좀 간단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체 해체 보수는 건축물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굉장히 클 때 구조적으로 그런 때는 전체 해체 보수를 합니다. 네. 그럼 문화재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은요, 우리 전통 건축물의 이런 기법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보고 배우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전통 기법은 네.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이윤과 맞춤으로 이윤과 맞춤으로 조립이 돼요. 네.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썩가래라든가 이런 네. 부분은 일부분 못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나 이윤과 맞춤은 절대 못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에까지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 처음에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아버님 네. 아버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그러면은 이 일을 문화재 복원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한 50일 가까이 정말 문화재 전통 건축에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이야 뭐 기술도 좋고 또 장비도 좋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없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 40여 년 전만 해도 20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좋지는 않았지요. 좋지는 않았다. 예. 좋지는 않았는데 네. 힘들었죠. 예. 그런데 작업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장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람 힘으로 목도일도 했고 목도질 그리고 지금은 뭐 기계로 톱질을 하지만 그때는 둘이 쓰는 톱이 있습니다. 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둘이 쓰는 톱. 여기 선생님 가지고 오신 도구들 선생님 직접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선생님이 쓰셨던 대패래요. 아버님이. 아버님께서 대패. 그리고 이건 뭔가요? 목통입니다. 목통. 목통. 이렇게 줄 긋는 나무에다가 튀기는 거죠. 튀긴다고? 그렇지. 줄을 튕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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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글쎄요. 이런 장비들을 일일이 다 사용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 밑에서 이런 전통
공구, 도구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음. 우리 선생님에겐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큰 유산이 됐을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예, 많이 배워가지고 또 그 아버님 외에도 네. 또 훌륭한 우리 선생님도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기술을 익혔죠. 네. 혹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에휴, 그만해야 되겠다라든지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니.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네. 이 기술을 배운다는 거 했을 때는 네. 그런 부분을 절대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님 밑에 네. 또 아버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았잖아요. 네. 어쨌든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부분 아.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승하고 전승하는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있었어요.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그런 가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또 그렇죠. 그런 책임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크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면 우리 홍경선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보수한 문화재나 이런 건축물들을 혹시 아버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셨죠. 예. 제가 좀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쩐 때는. 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래 네. 스승들께서는 제자가 아무리 잘해도 네. 잘했다 절대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저희 아버님 또한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이런 말씀 안 그런데 하시고? 딱 한 번, 뭐라고? 딱 잘했다. 이것은 잘했다. 예. 딱 한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걸 보수하셨을 때? 그것은 이제 복원했을 때, 복원하셨을 때? 복원 작업이 있었을 때, 어. 그때 한 번 제가 아버님한테 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뭐 칭찬 안 하지만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굳이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부자지간에 이렇게 오가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요 소소공방에 많은 장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다들 입을 모아서 하시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이어갈 후대가 부족하다 혹은 없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네. 견디고 네. 이를 고비를 좀 남겨가지고 네. 하면은 좀 그래도 좋은 장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어려운 부분을 넘기면 참 보람 네, 있는 네. 일이고 사명감 있는 일인데 그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제자가 있으신가요? 제자는 많죠. 네. 현역에서 지금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아드님께서도 이 가업을 이으려고 우리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있죠. 그러세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머, 다행이네요. 그렇게 꼭 만들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도 하거니와 또 부모 세대에서 봤을 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만큼은 좀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좀 반대시네요? 이제 어쨌든 아버지의 기질은 좀 어느 정도 타고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의 노력입니다. 네. 선뜻 그러면 나서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나요? 말은 안 해도 전달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마저도 그렇죠. 부정자전이시네요. 보통 네. 딱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네. 이제 제가 행동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능은 좀 있어 보이실까요? 조금 끼는 있어요. 그래요? 조금 끼는 있어요. 다행이네요. 형제가 있는데 네. 그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는 해도요. 또 이제 아버님의 명성을 이어서 또 우리 선생님의 명성을 이어서 이제 아드님께서 이어가야 되는데
걱정되고 우려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지금 아드님이 하시는 게. 네. 저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하세요? 예. 걱정 안 하게끔 또 해야지요.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만들어야죠. 예. 네. 선생님께서 이제 아드님을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또 잘 전수를 해주겠다고 하시니 저희가 3대째 이 가업을 이어가는 대목장이 탄생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대목장 일 외에도요, 이 문화재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인들이 모인 그런 협회도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협회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저희 그 한국문화예술협회는 1988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35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됐죠. 그런데 24기 축정이라면 문화재 24기 축정이라면은 다양합니다. 대목, 소목, 와공, 미장, 조각, 단청, 표구, 모사 이런 것들 다 합해서 24기 축정이거든요. 그 24기 중에 11,000여 명이 그 장인들이 자격을 갖춘 장인들이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이 건축물 하나에도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시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아서 2대째 그리고 이제 아드님까지 3대째 목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홍경선 대목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 우리 선생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대전시에서 대목장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대목장을 인정을 해준 것은 앞으로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전통 건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널리 우리 이것을 이어가려면은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한옥에 비유하자면은 든든한 대들보 같은 홍경선 대목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예술, 또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후대를 잇고 있는 장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전통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